우리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배운 거. 자, 배운 것 중에 저번 시간에 무조건 시험에 나올 법한 것으로 예상 뽑았던 게 쌤이 안정해지는 거 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복습이야. 이거 문제 말고. 얘 왜 이러니? 뜨거워졌나? 자, 칼슘은 안정화되면은 전자를 잃어요, 얻어요? 칼슘. 잃는 거. 그럼 몇 개를 잃어야 돼? 2개. 이족이니까. 그러면 얘가 안정화됐어요. 2개를 잃어서. 그러면 이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와 어떤 것과 같아지는 걸까요? 아르곤. 헬리아르곤 기억하세요. 1족 헬륨, 2족 네온, 3족 아르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수술하기 리튬 봅시다. 리튬은 3번이에요. 자, 얘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안쪽에는 2개 채워지는 거고 바깥쪽에는 1개 채워지겠죠. 자, 리튬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쓰고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자, 원자과 전자수 몇 개? 최외각 전자수 중에서 화학계로 참여하는 거니까 1개. 안정해지는 방법은? 1개를 잃어요. 그럼 이거야. 2개의 방법 있잖아. 7개를 채우거나 1개를 얻거나, 아니 1개를 잃거나.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적으면 돼. 그래서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거죠. Li 플러스. 자, 산소가 주로 O2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O 마이너스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이온화 되는 거는 안정해지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려는 성향. 그랬을 때 산소는 8번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예요. 그러면 얘도 6개를 잃거나 2개를 얻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2개를 얻어야지만 이 상태가 안정되었다라고 하죠. 그게 O2-예요. 그러면 O-일 때를 보면은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1개만 얻은 거예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O2-로 존재를 합니다. 18쪽 전자 배치와 같이 안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O2-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 적었슈? 자, 38페이지. 38페이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예시 구분을 잘해야 되고 특성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쌤이 반팔 입었다고 조금 막 이상하게 보지 마. 쌤이 요즘에 좀 많이 어지럼증이 심해서 체온 조절을 잘 못해. 그래서 이러다가 더워지면은 막 픽하고 쓰러지는 거야. 살쪄서 쓰러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하면서 봐. 좀 지금 많이 어지럽거든. 자, 이온 결합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을 들어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2가지를 밑줄 거일 건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화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설명해 줄까요? 아니면은 하지마? 알겠어. 넘어간다. 모르면 꼭 쉬는 시간에 다시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원자기랑 맞지 않아서 원자기보다 마이너스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전화. 그래서 음전화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잃으면 얻으면 요거 선배들은 시험 때 갑자기 헷갈려 하더라고. 이러면 이제 시험 망하는 거야. 그래서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은 요거예요. 빨간색을 몇 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야. 정전기적 인력이야. 인력은 우리가 중학교 때 뭐로 배웠어요? 끌어당기는 힘.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럼 봐봐. 지금 인력으로 얘네들이 결합되고 있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약에 플러스와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떤 힘이 발생하겠어요? 청력. 청력은 우리 과학에서는 반발력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즉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결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마지막 밑줄 하나 더.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결합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리나크, 베마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요거랑 비금속들이 결합한 거야. 자, 여기 보면 정전기적 인력 정의 다시 한번 적어줬어요.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원소와 원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러면서 쌤이 사가 2개 그려줬잖아요.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 사가 2개 그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가라는 명칭에 대한 건 원소이고 2개라는 건 원자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물 예시 한번 보면 H2O. 그럼 얘는 원소 몇 개예요? 2개. 수소와 산소. 원자는요? 원자 3개. 수소 2개랑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종류와 개수의 개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헷갈릴까봐. 자, 원소, 그 다음에 원자. 우리 이미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필기를 하냐면 여기 자료 해석해보기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에다가 이온 결합을 정의를 할 거고 이 공간에다가 금속 결합 예시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다가 다 동시에 하자. 난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필기가 조금 빡시다 그러면 여기 2개에다가 이온 결합과 동유 결합 한번 해볼게요. 필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공간 잘 생각하면서 적으시고요. 한 이 정도 적을 거야. 이온 결합에서 이 정도 적을 거고 공유 결합하면서 이렇게 적을 거야. 그래서 공간 감안하시면서 보세요. 자, 쌤이 예시로 염화나트륨의 예시를 계속 들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일족이잖아요. 일족이라서 전자 1개를 잃으면 안 정해져요.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얘네들이 안 정해지는 방법 중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인데, 자, 1번. 얘네들은 주로 결정 상태로 있어요. 배열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쌤이 예시를 NaCl 염화나트륨으로 들 거예요. 나트륨은 플러스, 염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그럼 얘네들은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도 결합할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CL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이 둘 사이에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온 결합이다. 여기까지 쉽죠? 쉽죠? 그러면 두 번째. 혹시 캡처할 수 있으니까 좀 지우고 이쁘게 적으면. 자, 얘네들은 주로 실온에서 기칠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염화나트륨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소금이죠. 그런 것처럼 결정 상태로 존재를 하고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자, 약간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7번이 자기 시작했어. 근데 들어봐. 물을 한번 보면은요. 물은 H2O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산소 한 분자에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노래에서 나왔다시피 이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랑 수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거야. 원소의 크기도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산소가 훨씬 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그런 거를 단어로 뭐라 하냐면 과학에서는 전기음성도라는 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열나 크니까 매우 크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수소들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성으로 뒤에 나오지만 공유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극성 분자가 되면 부분적인 전하를 갖게 돼요.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고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갖게 돼요. 그러면 전하값을 띄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얘네들은 안에 물들이 부분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쌤이 빨간색 동그라미 표현을 할게요. 요렇게. 그럼 얘는 플러스로 띄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물과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물들이 다 둘러싸버려. 요렇게. 그리고 염소는 마이너스 띄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잘 안 보이는구만. 마이너스 띄니까 플러스인 수소랑 결합을 해버려요. 이렇게. 역시나 물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온들을. 그러면 이거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화라고 그래요. 물 분자들이 둘러싸여지는 거. 그러면 염화 나트륨들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인력들이 깨지는 거야. 물들이랑 붙어버리는 거야. 물들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들이 둘러싸버려. 그 각각의 이온들을. 그러면 이게 물에 녹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물에 녹았다는 표현을 과학에서는 수화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편한 말로는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고. 자, 네 번째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옴. 무조건 나옴. 이거 틀리기만 해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전기 전도성 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냐라는 거예요.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전도성을 띌 때는요, 액체의 상태일 때만. 즉,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온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온인 상태는 수용액 상태예요. 고체 상태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미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수용액 상태일 때만. 즉, 고체일 때는 흐르지 않아요. 고체일 때는 흐르지 않아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됐을 때 흐르는 거야. 혹시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예시를 들면은 그냥 소금은 전기 흐름을 여기다 적어보면 전기 안 통해요. 근데 왜 소금이 결정화 되려고 했을 때가 액체 소금이잖아. 얘는 전기 통해요. 그 다음에 소금 물에 녹은 상태죠. 얘도 전기 통해요. 이런 뜻이야. 즉 이온 상태가 있을 때는 전기를 통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반대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냥 플러스 극으로는 Na 플러스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아이고 잘못 적었다, 미안해. Cl 마이너스 극에서는 Na 플러스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랑 어느 극으로 무엇이 흐르는지.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그러면 또 이렇게도 나갈 수 있어. 이온 상태가 아닌 물질은 물에 녹으면 이온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도 같이 연계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힘내. 1교시인데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5번째는 요거는 우선 봐봐요. 이거는 우선 그냥 보기만 해봐. 자, 결정 상태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데 쌤이 망치로 땅 하고 때렸어요. 망치요. 망치로 땅 하고 때렸어. 망치로 땅 하고 때렸어. 그러면 소금을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밀려요. 깨지죠. 깨지거나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 만약에 내가 힘을 줬다면 이렇게 원소들이 밀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즉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내는 힘이 생기면서 딱 하고 쪼개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근데 쉽게 소금은 깨지죠. 그렇잖아. 우리 밥숟가락으로 때려도 손으로 이렇게 해도 다 깨지잖아. 즉 이거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응. 자, 이온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의 상태는 조금만 내용 더 나가면, 우리 원자가 되면은 전하가 뭘 띈다고 그랬어요? 자, 배운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원자 핵은
전하를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왜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 헷갈려 하는 거니까. 자,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어요. 양성자는 전하를 띄어.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로 띄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가 붙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 정기적 중성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온 결합을 했을 때의 상태는 전하를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했잖아. 그래서 이 상태는 정기적으로는 중성인 상태예요. 그치? 정기적 중성. 그러면 언제만 전하를 띄는 거야? 물에 녹았을 때만. 이게 좀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즉 수용의 상태에서만 전하를 띄어서 전기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표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잘 봐. 전자가 마이너스고 양성자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이온이요, 마이너스 이온이요. 전자를 잃으면. 지금 적어줄게. 적으면서 하는 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전자를 잃으면. 약자 쓰니까 좀 헷갈리나?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잃으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온이야. 자,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마이너스를 얻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말고 꼭 하세요. 해주길 잘했네. 자, 그렇다면 이거 쓰는 방법 알려줄게요. 쓰는 방법 알려줄게. 지금 공간이 여기다가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이온 결합하고 있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했어요. 자, 쓰는 법 할게요. 첫 번째, 예시. 예시를 통해서 보면 재밌거든요. 안 재밌으면 말고. 자, NaCl 한번 볼게요. NaCl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NaCl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나트륨 원소 하나랑 염소 원소 하나씩 결합을 한 거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러면 여기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은 생략합니다. 화학식을 적을 때는 숫자 1은 생략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조금 쉬운 예시로 들면은 염화칼슘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결합되냐면 칼슘 CA2가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CL2래 마이너스 요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aCl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쓰는 법은 작성법 하면서 적어주세요. 어떤 원소 M과 X가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요, 요렇게 크로스해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밑에 첨자에 B, A 요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염화 칼슘에 빗대어서 보면은 지금 금속이온은 이가 플러스니까 Cl2, 그 다음에 염소는 한 개죠. 그래서 한 개는 생략하니까 이렇게 표기 방법이야. 이온 결합 표기 방법. 그러면 칼슘 이온 하나에 염소 이온 두 개가 결합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내용을 나가면 예를 들은 거지. 예를 들어 세 개의 염화 칼슘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칼슘 원소 하나에 염소 이온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총 염화 칼슘이 세 분자 있다라는 뜻이야. 세 개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읽고 쓰는 겁니다. 그래, 7번도 분위기가 이랬어. 그래, 네 말이 뭔 말인지는 알지만 나는 지금 받아들이기 매우 힘드니까 그런 표정인데 할게요. 자, 이제 공유결합 넘어가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요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기 전에 해당 내용을 밑줄 치고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냐면요. 자, 첫 번째, 얘는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결합이라는데 빨간색으로 밑줄.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 한다. 그러면 쓰이는 단어가 두 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전자 한 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 쌍이 몇 개요? 한 쌍 띄어쓰기 하는 거지. 이 한 쌍이 두 개잖아. 그렇지 않냐? 그러면 전자 두 쌍, 전자 세 쌍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조금 쉽거든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한번 그려봐요. H2 우리는 이거를 수소 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온자 분자 형태로 주로 비금속 원소들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배웠어요. 이온자 분자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H2, O2, N2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원자핵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개가 채워졌을 때 안정된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가 두 개가 돼서 안정화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가 두 개가 돼서 안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은 표시 방법이 하이픈을 써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 했던 물분자 이렇게 있잖아요. 물분자는 H2O 얘네들도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산소는 전자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수소는 한 개야. 그래서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돼서 H2O라는 공유결합을 한 건데 각각 하나씩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으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붙어있는 모습을 표현했다면 이거를 하이픈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원소끼리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와 수소는 공유결합 1개, 오른쪽에 있는 수소와도 공유결합 1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밑에 수소랑도 똑같이 해보면 수소는 이렇게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공유결합 수가 1개예요. 1개의 것을 단일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하이픈, 이 짝대기.
그러면 또 어떻게 했냐면 O2 산소 분자, 그 다음에 N2 질소 분자예요. 모두 다 이온자 분자의 형태로 있는 건데, 산소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질소는 요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짝대기 수가 2개, 3개죠. 그럼 얘는 이중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끼리는 전자 한 쌍만을 공유한 건데, 산소는 2쌍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질소는 3쌍이. 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전자라고 했어요. 전자가 한 쌍이냐, 2쌍이냐, 3쌍이냐. 그래서 3쌍 결합하는 것을 3중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3중 공유 결합.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전기 흐름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그러면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전기는 이온이 있어야 돼. 그럼 재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네들은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는 배열이 분자의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물로 표현을 해보면 H2O, 그러면 수소가 2개, 산소 1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씩 적은 거니까. 자, 두 번째, 녹는 점, 끓는 점. 자, 얘네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애들은 실온에서 기체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 분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굉장히 많고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체로도 있습니다. (3번)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 이유는 중성이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띄어야지만 잘 녹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단 예외인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분자들 중에서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띄어서 잘 녹는 건데, 설탕물 요런 것들은 잘 녹아요. 설탕, 포도당,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싸고 있는 오줌 성분인 암모니아, 요런 것들은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 전도성. 얘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역시나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온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온이 있어야지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야. 분자들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정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로 이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를 띄어야지 플러스 극으로 가든 마이너스 극으로 가든 할 텐데. 왜냐면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건 플러스 이온,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그래서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전결이 없다고. 중성이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진도 나갈게요. 1교시인데 고생 많았어요. 어제 출석부에 가탐실 체크 안 돼 있어. 쌤이 할게. 고마워. 얘안 물었어. 얘안 물었어.